미얀마의 격동적인 최근 30년사 1995년에서 현재입니다. 군부의 철권 통치, 민주화에 덧없는 희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쿠데타와 내전. 이 시기는 한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가파른 곡선을 그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얀마 격변의 30년 1995년에서 현재 주요 사건 10가지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 미얀마는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오랜 기간 군부 독재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룰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30년은 미얀마 국민들이 억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지만 그 희망이 번번이 좌절되는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의 굴레와 해제 1990년대 1990년 총선 승리 후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가 지속되다가 1995년 잠시 해제되는 등 민주화의 상징을 둘러싼 억압과 석방이 반복됨. 1990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군부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군부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1995년에 그녀가 잠시 석방된 것은 전 세계의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부 통치기구인 국가평화발전평의회가 국제적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의 석방과 재구금의 반복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고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평화발전평의회 체제 지속 1997년 이후 군부 통치기구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개방 시도와 함께 정치적 탄압을 병행하며 장기 집권함. 1997년 군부는 기존의 국가법질서 회복평의회를 대체하며 국가평화발전평의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치기구를 재편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함없는 군부 독재 체제였습니다. SPDC는 강력한 공안 통치와 함께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의 혜택은 군부와 그 측근에게 집중되었으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군부가 자신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려 했던 기간으로 기억됩니다. 사이클론 나르기스 참사 2008년 미얀마 남부를 강타한 대형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군부 정권의 외부 지원 거부와 미흡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음. 2008년 5월 초강력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 남부의 저지대와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1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난 그 자체보다 군부 정권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SPDC는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군사 정권은 외부의 개입을 자국의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구호 활동을 막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구조에 손길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의 폐쇄성과 국민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비인도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헌법 비준 및 형식적 민주화 준비 2008년 군부가 주도하여 만든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이 헌법은 군부의 정치 개입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사이클론 나르기스 참사가 발생한 직후의 혼란 속에서 군부는 자신들이 미리 작성한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헌법의 목적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군부의 영구적인 정치 개입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의회 의석의 25%가 비선출직 군인에게 할당되었고 국방내무국 경수비 등 핵심 세계부처 장관직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군인 의원의 동의를 포함한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하여 군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민주화를 약속하면서도 군부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교묘한 수단이었습니다. 2010년 군부 후견 총선 및 문민정부 출범. 군부의 통제하에 총선이 실시되고 테인세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얀마는 50년 만에 민간인 중심의 정부 시대를 열게 되었음. 2010년 총선은 2008년 신헌법에 따른 첫 선거였습니다. 아웅산 수치와 NLD는 선거법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이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이 선거는 군부를 대변하는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군 출신인 테인 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50년 만에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군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정치범 석방, 언론 자유 확대 등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며 미얀마를 세계 무대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한적일지언정 민주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의회 진출 및 NLD 승리 2012년, 2015년 2012년 보궐선거에서 수치가 당선되고 2015년 총선에서 그녀의 정당인 NLD가 압승을 거두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함. 개혁의 물결 속에서 2012년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아웅산 수치가 드디어 가택연금에서 벗어나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총선에서 NLD는 군부 정당을 압도적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민주화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헌법상 수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인 국가고 문직을 맡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미얀마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얀마 역사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가장 높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로힝야족 박해 심화 및 대규모 난민 발생 2017년 핵심 사건 미얀마군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 진압을 감행하여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함. 민주화의 희망이 무르익던 2017년 미얀마의 서부 라카인주에서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무장 세력의 공격을 구실로 삼아 로힝야족에 대한 대규모 소탕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힝야족 마을이 불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당했으며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인종청소로 규정되었고 아웅산 수치는 군부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 총선 압승과 군부의 불복 NLD가 2015년에 이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군부는 이 선거 결과가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함. 2020년 11월 총선에서 NLD는 또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국민들의 변함없는 민주화 열망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으로 불복했습니다. 군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을 중심으로 군부는 꾸준히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 약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주요 민주화 인사들을 구금하면서 10년간의 민주화 과정이 좌절되고 군정이 다시 들어섰음. 2021년 2월 1일 새벽 새 국회가 개원할 예정이었던 날 미얀마의 민주화 역사는 비극적으로 후퇴했습니다.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민 대통령 등 NLD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구금했습니다. 군부는 자신들이 이끄는 국가행정평의회를 수립하고 다시 한번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미얀마의 민주화 실험은 군부의 탱크 소리와 함께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쿠데타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10장 시민 불복종 운동과 내정 격화 2021년 현재 쿠데타에 맞선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과 이후 민간인 무장 조직 결성으로 이어지며 군부와 반군 세력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심화됨. 군부의 재집권에 맞서 미얀마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초기에는 공무원, 의료진,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며 비폭력적으로 군정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에 직면하자 국민들은 비폭력 운동에서 벗어나 무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민방위군이 결성되었고 기존의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 연대하여 군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군부와 반군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미래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끝나지 않은 시련. 미얀마의 최근 30년은 군부의 억압과 국민의 열망이 끊임없이 충돌해 온 역사였습니다. 한때 민주화의 햇살이 비추는 듯 했으나 결국 군부의 기득권 앞에서 그 빛은 다시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